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3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나는 시련의 순간마다 웃음 능력을 보았다. 웃는 순간 모든 슬픔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이다. 법 호프. 지금 6월 27일 대출 규제가 생각보다 물론 저는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지금 세게 지금 나와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시련의 순간마다 웃을 수 있는 그런 감스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가지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주택자를 투기범으로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집값은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줘야 개발사 및 건설사들이 시행 및 시공사들이 집을 공급하는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줘야 서민들에게 또 전월세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집이 안 팔리면 개발, 시행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건설사, 시공사들은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급 부족이 되고 전월세가 또 상승이 되면서 집값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악순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6월 27일 대출 규제 이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7월, 8월, 9월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당분간은 이렇게 집값이 안정이 될 수 있겠지만 저의 생각은 9월 또 지나고 10월 지나서 올 하반기가 될 경우에는 또 전세 시장이 또 들썩거릴 것이고 또 임대차 시장이 또 많이 또 움직일 거라는 저는 그런 예상을 갖기 때문에 이런 단편적인 수요 억제 공급이 아닌 진짜로 수도권 서울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똘똘한 한 채의 이런 폐단을 하루속히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걸 원치 않을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네, GTX-A 역세권 아파트 실거래를 갖다가 최근 3개월 실거래가 중에 최고가를 지금 아파트랩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지금 한강 이남, 삼성, 수서, 성남, 구성, 동탄 이쪽을 갖다가 보셔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연신내, 창릉, 대곡, 킨텍스, 운정중앙역 쪽에 있는 그래도 역세권 아파트면 가장 좋겠지만 역세권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킨텍스역을 갖다가 빨리 갈 수 있는 대곡역을 3호선이라든지 경의중앙선이라든지 서해선이라든지 또 마을버스로 빨리 갈 수 있는 또 연신내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를 작년 12월 달에 봤을 때 개통하기 전에는 여기가 10억에서 11억이 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억 2천.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2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성역 무정차되는 3단계가 남아있고 그리고 4단계 삼성역이 정차되는 4단계 그리고 완전 개통하는 창릉역까지 완전 개통하는 그런 2030년 전후가 된다고 하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 GTX-A의 라인에 있는 특히 고양시라든지 파주의 운정 신도시 운정중앙역 주변은 지금하고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장항지구 장항 S1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장항 S1에 대해서 청약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다소 지하철역하고 멀긴 하지만 그래도 GTX-A 킨텍스역과 가깝기 때문에 물론 도보로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을버스로 10분에서 15분 남짓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고 감스님들 중에서 GTX-A 역세권 아파트는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리틀백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제가 조금 이따 드리려고 했는데 리틀백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던 행백님께서 이런 라이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을 다 보고
난 이후에 요약을 했던 것들을 한 장을 갖다가 일단 감독님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6월 27일 대출 규제 후폭풍으로 해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은 단기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유동성 유입이 강제로 제한되면서 급격한 유동성 이탈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 사이클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 또 반면에 또 부정적인 측면은 이런 단기적인 이런 상황에 이런 또 대출을 갖다가 일으키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대부 대출, 기타 대출 등을 이용해서 이런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되면 체력이 약한 불안한 유동성 유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반면에 이걸 못 버티고 또 급매, 또 급급매인 매물들이 아마 3개월, 7월, 8월, 9월 시장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이클이 짧게 끝나야지만 고가 지역과 저가 지역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사이클이 유지가 되게 되면 고가 지역과 저가 지역의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동산 인사이트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지난주에도 리틀뱅님 이런 커피셋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가만히 자시하지 않을 거고 생각보다 예상보다 센 대책이 나올 것이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게 지금 6월 27일 대출 규제 후폭풍이 지금 시장에 지금 감지되고 있고, 특히 지금 입주를 앞둔 단지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잔금을 맞추려고 했던 그런 많은 지금 올 하반기 당장 7월, 8월, 9월, 10월에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 입주를 갖다가 계획되어 있는 그런 수분양자들 같은 경우에 진짜 이번 대책이 너무 못마땅할 것이고, 특히 이제 자금적인 여력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나 대출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특히 1주택 이상, 2주택 있으신 분들은 대출이 더 막혔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그런 시간을 앞으로 지금 보내야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들만이라도 내가 가진 인사이트를 꼭 가지셔야 되고, 남들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투자는 지양을 해야 되고, 제가 문득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론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진짜 이런 부동산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부동산 공부가 인사이트가 갖춰져 있지 않은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 스마일을 믿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투자의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좀 다소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닌데, 리틀뱅님의 블로그 글로 시작하겠습니다. 6억 대출 규제 이후 재건축에 돈줄이 막히다. 이사도, 전세도, 입주도 모든 길이 지금 막혔습니다. 정말 6월 27일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본격화됐고, 이제는 단순한 매수 심리 위축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6억 덫에 지금 빠져 있고, 실제로 서울의 핵심 재건축 단지들조차 2주 입주 실거주 전 단계에서 자금이 끊기는 상황, 그야말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 전체가 지금 패닉 상태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도 상당히 지금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에게도 어제 그제 정말 많은 이런 전화들이 오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물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에 한해서는 도움이 드릴 수 있겠지만, 정말 이런 대출이 막히면서 정말 이런 어떤 시나리오로 이렇게 또 진행되는지 펼쳐지는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행백님께서 자세하게 적당히 투자연구소 톡방 실시간 Q&A 7월 1일 방송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 제가 봤을 때 좀 핵심적인 내용은 한 30분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감스님들은 꼭 한번 들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생각보다 구독자는 얼마 많지 않으신데 그래도 투자 인사이트라든지 또 앞으로 그런 노하우를 리틀뱅님의 커피챗 포함해가지고 행백TV랑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리틀뱅님의 커피챗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데, 일단은 제가 시간 관계상 또 이런 것들 다 소개를 못 드리고, 감사 스마일 멤버십 때는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감스님들께 일단 감사 스마일도 약속을 드리면
리틀뱅님의 이런 시장 흐름을 놓치지 않게 도와드릴 거고요. 또 갭 메우기가 가장 빠르게 나올 곳도 찾아드릴 거고, 또 상급지가 바닥이 언제인지, 그리고 여러분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리틀뱅님께서 올해 2025년 부동산 시장을 상고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리틀뱅님의 예상이 맞았고, 진짜 6월에 이런 대출 규제가 이렇게 세게 나올 거라 6억으로 해서 모든 수도권 전체를 갖다 묶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금지를 갖다 시킨 이런 초강력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관망 또는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탄이 많이 준비되신, 또 현금 여력이 많이 확보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좋은 물건을 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스님들도 마냥 이제 그런 인사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갖다가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또 실거주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또 갈아타기 해야 될 때 리틀뱅님의 커피챗 정말 유용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감사스마일TV 부동산 연구소라든지 감사스마일TV 유튜브를 갖다가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별동대장님의 개발이익 환수 주장 국토차가 났다, 물 건너간 제초안 폐지, 사업 지연이라든지 공급 축소 우려도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그들의 입이 아니라 행동이다 라는 좋은 인사이트 글이 있어서 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6월 30일 날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영님께서 취임을 했는데, 이분은 뭐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든지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한 강경파이면서 정부 제초안 부담금 확정해서 부가 전망을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 또 비판도 사업 지연이라든지 공급 부족 가능성도 제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서는 서울의 공급 부족을 걱정하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앞뒤가 안 맞죠.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뭐 제초안도 풀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아파트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을 늘려줘서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도움은커녕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을 아직도 투기꾼인 양 마냥 또 괴롭히기 위해서 작정이라도 한 듯 앞으로 정책의 방향이 돕는 쪽이 아닌 정반대로 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신 주식을 갖다가 지금 투자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힘없는 서민은 주식이나 하면서 도파민을 분출하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고, 지금 이제 코스피가 3,000이 넘었고 이제 5,000 시대를 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힘들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감스님들도 지금 알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고, 특히 자영업자, 그리고 지금 가깝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상가들을 보시면 그런 느낌이 안 드시나요? 거의 상가들의 뭐 절반 이상이 비어 있고, 심지어 어떤 데는 뭐 70% 이상 또 비어 있는 곳도 있고, 그냥 자영업을 갖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자영업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또 자영업을 접고 진짜 지금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또 보내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될까요? 또 진입장벽이 낮은 서민들이 주식장에 가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게 될까요? 감사스마일 잘은 모르겠지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는 기간 아니면 진짜로 전문 주식 투자자들이나 돈을 벌지, 개미들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서민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그나마 나의 그런 부의 사다리를 늘려갈 수 있는 건데, 그런 부의 사다리를 이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정말 이거를 사다리를 끊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이라든지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 또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 등 뭐 주거를 소유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진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더 한 차원 또 다른 그런 대책들이 나올 거니까, 감스님들 중에서 혹시 다주택 뭐 3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조정을 해 나가실 것을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 다주택자들이 지금 올해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진짜로
뭐 재산세라든지 보유세, 종부세를 반드시 세금 부분을 갖다가 건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지난 문정권에서 그토록 많은 무더기 규제를 한 결과가 서울 아파트 평당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인상이었다고 하면, 지금 현 이재명 정권의 첫 강한 규제 정책을 보았을 때 앞으로 서울의 평당 4천만 원이었다고 하면 앞으로 8천만 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코 앞으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주택가격이 지금 이런 수요 억제로 인해 가지고 당분간 정체돼서 뭐 가격 조정을 볼 수 있겠지만, 더 이상 뭐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더 이상 뭐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빨리 머릿속으로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의 세계는 공부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한 사람이 돈 버는 세계가 아니라, 한 달이라도 더 어릴 때부터 투자를 시작한 사람과 한 살이라도 한 달이라도 더 오래 사는 사람이 돈 버는 세계니까, 각자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감스님들은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감사스마일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정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부동산 관련 질문 의견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더 나아가서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감사스마일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데, 유료 상담이라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감사스마일TV 찐팬이 되어주시거나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시면 제가 횟수 제한 없이 상담도 해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얼티메이텀님의 좋은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주식시장 대안론은 당신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GDP가 증가하면 가계대출 총량도 증가하고, GDP의 3%면 1년에 70조 내고 70조를 12로 나누게 되면 대략 매월 5조 8천억이라는 이런 돈이 생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이야기만 드리면, 일단 1억에서 3억 소액 들고 있는 사람들, 감스님들 중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시장이 쉽지 않은 곳이고, 우선 자기가 가진 모든 돈 1억에서 3억 있으신 분들은 주식시장에 넣어가지고 증시가 올랐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증시가 폭락을 해가지고 증시의 변동성을 갖다가, 증시 같은 경우는 올랐다 내렸다 이런 폭이 하루 뭐 이틀 만에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폭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내가 이거 팔지 않고 내가 실거주하고 2년 4년만 보유하고 있어도 우상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증시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거는 진짜로 넉넉한 여유자금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고, 고액 자산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최소한 자기 집 한 채가 있는 분들이나 가능한 건데, 이런 것들을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진짜 거의 한 90%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억에서 3억이 있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이 행태를 제가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무주택자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스트레스 DSR 규제 때문에 대출 상한이 6억까지밖에 되지 않고, 사실상 6억 대출을 정말 전액을 다 받더라도 모은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갖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갖다 순진하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들만 듣고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늦추고 그냥 주식 투자를 갖다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드리면, 일단 자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력에 맞춰서 지금은 1주택을 갖다가 수도권에서 무조건 수도권 아파트를 사는 것이 무조건 1순위로 먼저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산이 있는 사람들하고 최소한 수도권 아파트 한 채 또는 또 한 채 플러스 또 2주택을 소유한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순진하게 이런 것들로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흔들리는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7월, 8월, 9월 달에 내가 능력이 되시거나 현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분양을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역세권 대단지 신축으로 해가지고, 특히 GTX A 역세권의 아파트로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쪽을 갖다가 보시고 내 집 마련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